해가 바뀌어도 국내 방산 기업의 수주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산 전투기 KF-11 CJ1호기가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지난해와 맞먹는 수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산업부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정부가 KF-21의 이륙 장면을 공개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초음속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라매라고 불리는 이 초음속 비행기,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처음으로 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초음속은 마하 1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KF-21 CJ1호기는 지난 16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을 했고요. 남해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트, 그러니까 지상에서 약 12km로 비행을 하면서 마하 1을 돌파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그 마하 1에 도달하는 그 속도가 표시가 돼 있고요. 이를 시속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시속 약 1200km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영상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데 이 KF-21이 이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이 됐지만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CJ1호기는 1시간 가까이 비행을 하면서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있었고요.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전투기로서 속도가 빠르다면은 그만큼 임무 수행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음속의 의미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먼저 이 국산 전투기 개발 기술이 진일보했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초음속으로 날게 되면 이 비행체 주위의 공기에는 충격파라는 이 쇼크웨이브라는 이 파가 생성이 됩니다. 이 충격파를 전후로 해서 공기의 성질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 비행보다 혹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즉 초음속 구간에서 내구성이 약하다면 기체가 버텨내질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행기보다 더 앞선 기술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초음속 기체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 7개 나라에 불과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되고 있는 KF-21이 조만간 양산에도 성공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KF-21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기술력이 대거 투입이 됐고요. 또 첫 초음속 비행은 카이 소속 이동규 수석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네,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비행기를 생산에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현대적인 전투기인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존하는 이 최신 전투기 기술은 미국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이 KF-21은 100% 완벽한 그런 스텔스 기능은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4.5세대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A사라고 부르는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점과 또 한국산은 물론 다양한 외국산 이 미사일로 무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미래 전장에선 이 적의 레이더 탐지에 노출되지 않고 전투기가 가진 다양한 무장을 활용을 해서 공중에서 적을 제압하고 이 지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KF-21과 같은 이런 전투기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주 국방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된 셈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KF-21이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이 국내 방산 품목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계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번 KF-21이 초음속 시도에 모두 성공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이 국산 전투기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카이의 경공격기인 FA-50 판매에 탄력이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지난해 7월 이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기존에는 이 수요가 없었던 중유럽과 아프리카 또 중동 국가 등에서 FA-50에 대한 구매 문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FA-50은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이 검증된 기종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신시장을 개척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KF-21의 비행 성공으로
간접적으로 이 FA50의 기술력도 검증을 받은 셈이라서 앞으로 수출 국가의 어떤 다변화에도 청신호를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KF21이 양산 단계로 가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시험 비행만 2,200여 회를 더 거쳐야 하고요. 또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이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이 체계 개발을 마칠 때까지 좀 더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 개발 과정을 잘 마치는 것이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우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우리 방산 기술의 이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결국엔 관건은 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 성과 대박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난해 4분기까지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규모는 25조 원가량 달성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른바 대박이 났죠. 큰손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를 교두보로 삼아서 주변 국가에서도 방산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방산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고요. 올해도 연간 방산 수출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올 초 현대로템의 경우 이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2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카이는 말레이시아의 최대 2조 원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상반기 중으로 이 수주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호주 레드백 장갑차 최종 사업자 선정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조 원 규모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콜롬비아의 FA50이나 또 이집트의 K2 전차, K9 장갑차 도입 논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폴란드 주변 국가인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는 지난해 전세기까지 뛰어가면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정도로 K방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업계를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들 국가와도 계약 논의가 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치 못했던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성과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